전주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시장의 재량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여러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군산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나온 오수를 몰래 버린 곳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과 관련된 조례를 일부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재량으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형마트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인데 법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조례를 만들고 시장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 조항을 4년 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전통시장에서 1km 반경인 전통산업보존구역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라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고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단체는 정부의 권고가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질 우려를 제기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착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재량에 의한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장치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매우 안타까운. 전주시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전북권 철도 건설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4개의 새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길이는 90km로 3조 8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2020년까지 끝내기 위해 추경에 400억 원을 더 반영했습니다. 환흥하객권 경제 발전이라든지 어떤 그 물동력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초석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에서는 2018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3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원주 강릉 복선전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의 철도 건설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권 철도 사업은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철도 사업은 군산 목포, 전주 김천, 새만금 대야, 완주 산단 인입철도 등 4가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 철도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에요. 2016년에서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이거든요. 들어가야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착공한 지 10년이 넘은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공사를 하고 있는 철도 사업 역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간접 자본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이 철도를 제때 건설하지 못해 더욱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서울로 한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이 낸 법안의 입법 예고가 오늘 끝남에 따라 전라북도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소재지가 이미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만큼 정의수 의원의 법안 발의는 옳지 않다며 전북도 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 성명서를 함께 묶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찬반 의견을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강한 반발로 법안 상정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갑질 논란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의원 3명이 오늘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정진세 전북도의원과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전북도의원, 시의원 당선 전에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고 돈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현덕 전주시 의원을 불러 사건 경위를 따졌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들 3명의 소명을 들은 뒤 제명과 당직 정지를 포함한 4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내릴 예정이고 전북도의회는 윤리특위에 회부된 정진세 의원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군산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참석해 일본의 만행을 증언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한복을 입은 앳된 소녀가 입을 굳게 다문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맨발은 아직 아물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상처를 소녀상 앞에 연못은 대한해협을 상징합니다. 갈래야 갈 수 없는 내 그리운 내 부모, 내 형제가 사는 조국을 향해 서서 처연하고 간절하게 염원하는 군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에서는 11번째로 사찰 경내에 세워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5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로 살아야 했던 이옥선 할머니는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을 보는 듯 몇 번이고 소녀상을 쓰다듬어 봅니다. 11살, 12, 16, 14, 15이 어른아들 다 걷어갔죠. 그래, 그런 걸 가지다 뭘 합니까? 다 이래 찔러 죽이고, 쏴 죽이고, 째 죽이고. 평화의 소녀상은 군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건립됐습니다. 동국사에 참회와 사주의 비를 세웠던 일본 이치노에 스님과 신도들도 성금을 보탰습니다. 이치노에 스님은 최초로 공개된 중국 청도의 위안소 사진을 동국사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책으로만 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 말 직접 듣고 이 제국제가 얼마나 나쁜지 알게 됐고 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을게요. 내일 전주에서는 풍남문 광장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과 함께 평화 콘서트가 열립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연휴 기간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 판매 행사를 엽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 무주 태권도원 등 관광지 25곳과 덕유산 등 자연휴양림 11곳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설 이용료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주 남부시장과 나들가게 26곳, 대형마트와 백화점 16곳은 할인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고창에서 새로 발굴됐습니다. 고창 향토문화연구회는 고창군 아산면 인촌 김성수 집안 제실에서 추사 글씨 11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사 연구가인 이용엽 국사편찬위원은 이번에 발굴된 추사 글씨들이 추사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고 더러운 물을 몰래 버린 휴게소와 음식점, 펜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만금지방 환경청은 9곳을 적발해 한 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8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한 휴게소의 오수 처리 시설입니다. 오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는 식당과 화장실 등에서 나온 오수에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버렸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에 물을 섞어 배출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겨 적발됐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하수도법을 어긴 해당 위탁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이제 위탁업체 관계자를 이제 소환하여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무주의 모 휴게소와 펜션,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기준을 위반한 부안의 음식점 2곳도 적발됐습니다.
전북에서만 모두 9곳이 적발돼 한 곳은 검찰에 고발되고 나머지 8곳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더러운 물을 버릴 때 방류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많아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며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전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악취와 해충으로 애꿎은 이웃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종량제 쓰레기통 주변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기류와 수박 껍질은 물론 남은 밥까지 악취가 코를 찌르고 온갖 벌레들이 들끓습니다. 되게 여름인데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은데 이게 벌레도 많이 끓고 근데 음식물이 밖에 있으면 빨리 상하기 때문에 좀 불쾌한 점이 있네요. 전주시는 6년 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용기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수수료가 리터당 37원에서 6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르자 무단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덩달아 악취와 해충 등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 이렇게 비 오는 것도 막 손에 묻고 하니까 그냥 다 넣더라고. 뭐 탕 같은 거 이렇게 좀 남으면 그냥 그대로 봉지지. 그냥 가까운 데 버리는 거지. 자기 편리한 데로 버리는 거지. 전주시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반 쓰레기와 달리 음식물 쓰레기는 누가 버렸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CCTV도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또 CCTV가 설치를 했더라도 또 희미해가지고 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설령 CCTV가 찍혔더라도 주민들이 누군가를 모르는 경우가 있고. 전주시의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 테크노파크가 미국에서 성공 가능성이 큰 13개 기업을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대두식품과 세명테크를 비롯한 기업에게 텍사스 주립대학교의 시장 분석과 미국 시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만 달러 수출 확대와 36건의 해외 인증 획득, 그리고 250개의 수요처 발굴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오는 10월에 전북업체 20곳이 참여한 글로벌 시장 개척단을 베트남과 중국에 파견합니다. 무역협회 전주 벤처기업 육성협의회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식품,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시장 개척단을 구성해 베트남 호치민, 중국 광저우, 상하이에서 수출 상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무역협회는 오는 1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참가 업체에는 항공료와 숙박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제42차 한국기독실업인회 한국대회가 오늘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견고한 기초 위의 미래와 희망으로를 주제로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아침 기도회와 친교 모임, 자녀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또 전주 바울교회 원파른 목사와 진퍼스탈 국제기독실업인 회장 등이 강사로 나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경을 통한 국내 경제의 미래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무효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이 일었던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무효표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낙선한 송형석 김제수협 조합장 후보가 김제시 선관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제 투표용지는 2개의 난에 기표된 것으로 보여 무효표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송 후보는 지난 3월에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무효표로 판단해 낙선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모 씨에게
징역 6월에 2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송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